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테너 스캇이 부상을 당하고 커비 H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펜 보강이 절실해진 다저스는 누구를 영입하고 또 어떤 카드를 내놓게 될까요? 프리드먼 사장은 마감 시한 때 불펜 투수를 샀다가 요르단 알바레스와 오닐 크루스를 잃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불펜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파이프라인 22위와 31위인 조슈아 두폴라, 자이어 우프 두 외야수는 나포 세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저스가 강수를 둔다면 달튼 러싱이나 알렉스 프리랜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뛰어난 주전 포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백업 포수를 평범하게 가는 건 백업 포수의 출장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윌 스미스의 체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니 스미스의 결장률이 30%에 달하지만 러싱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러싱이 1루수로도 나설 수 있다고 했지만 프리먼을 빼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배츠가 유격수의 뿌리를 내린다면 프리랜드도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유격수 수비에 대한 평가가 좋고 다른 팀으로 가면 주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리랜드는 러싱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카드로 썼을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스틴 메이입니다. 켄 로젠탈은 다저스가 메이를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다저스 내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메이는 트레이드 가치가 높은 선수가 아닙니다. 올해는 마감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오전 7시인 7월 트레이드는 셀러가 내놓은 즉시 전력을 바이어가 유망주를 지불하고 데려갑니다. 메이는 유망주도 아니고 올해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셀러인 팀들은 아직 데뷔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은 선수를 원하는데 메이는 심지어 시즌 후 FA가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불펜을 보유한 팀과 선발이 필요한 각각의 팀을 찾는 겁니다. 프리드먼은 지난해에도 삼각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미겔 바르가스를 화이삭스에 주면서 코팩을 데려왔고 화이삭스가 패디를 주도록 하고 카디널스에서 에드먼을 얻었습니다. 프리드먼은 삼각 트레이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필요한 A팀에 메일을 보내면서 B팀이 원하는 유망주를 A팀에게 주라고 하고 B팀에서 불펜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난해 카디널스처럼 컨텐딩을 위해 메일을 데려가겠다는 팀이 나타나야 합니다.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30마일 거리에서 자란 메이는 원래 유격수였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유격수를 포기합니다. 메이는 투수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82마일을 92마일로 끌어올립니다. 로또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30팀 스카우트가 모두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메이를 데려간 건 다저스였습니다. 메이는 첫 트랙맨 측정에서 무시무시한 회전수를 선보였고 다저스의 특급 유망주가 됩니다. 2019년 8월에 데뷔했을 때 파이프라인 순위는 23위였습니다. 다저스는 메이를 애지중지했지만 끊임없는 부상에 시달립니다. 2020년 단축 시즌 후 2021년 5월에 토미존을 받았고 2023년에 풀타임을 뛰어야 했지만 5월에 팔뚝 염좌를 진단받아 토미존 26개월 만에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재활 도중 샐러드를 먹다가 식도가 파열돼 다시 시즌을 날리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2020년 56이닝이 가장 많이 던진 기록인 메이는 350이닝도 던지지 않고 FA가 될 전망입니다.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정우에게 2타점 3루타 2개를 내준 메이는 자이언츠전이 끝난 후 선발에서 벌크 투수로 강등돼 오타니에 이어 등판했습니다. 다저스는 스넬이 리앱을 한 번 더 하고 돌아오면 취급주의 듀오와 일본인 듀오 커슈와 시엔으로 6인 로테이션이 짜여집니다. 곤솔리는 연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사키는 8월에 돌아와 정규 시즌만큼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다음 등판에서 4이닝을 던질 계획이기 때문에 벌크 투수가 곧 필요 없어집니다. 가을에 필요한 선발 4명은 글래스나우, 스넬, 야마모토와 오타니 또는 오타니 플러스 1명으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빈 스톤, 리버라이언, 카일 허트가 수술에서 돌아옵니다. 메이는 재구가 되는 날이 안 되는 날보다 더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메이는 수술 이전 최고 101마일, 평균 98마일이었던 싱커의 구속을 낮춰 올해는 최고 98마일, 평균 95마일의 싱커를 던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팔의 각도를 19도로 낮춤으로써 더 까다로운 궤적이 됐습니다.
낮은 각도에서 나오는 싱커와 스위퍼를 기반으로 엘리베이티드 포싱과 커터를 던지는 모습은 체인지업 없는 로건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복귀 첫 해에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지켜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메이는 미네소타전에서 오타니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고 4.2이닝 무실점 9원승을 따냄으로써 롱맨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오타니와 합을 맞추거나 커쇼와 1+1을 할 투수는 슈엠보다 메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저스가 어떤 불펜을 데려올지, 메이는 다저스를 떠나게 될지 마감 시한은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수아레스는 12팀이 달려들었을 정도로 인기 대폭발입니다. 재밌는 건 12팀 중 하나가 신시내티라는 겁니다. 수아레스는 2018년에 맺은 8년 7,900만 달러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그 계약을 준 팀이 신시내티이기 때문입니다. 신시내티는 2022년 3월에 수아레스를 시애틀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수아레스는 시즌 후 FA가 되는 렌탈 선수이고 자녀 연봉도 적은 데다 NL 홈런 2위, 타점 1위, OPS 5일 정도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이었던 3루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반면 수아레스의 필적할 만한 공격력은 시장 안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올해 수아레스를 보면서 2017년 JD 마르티네스가 생각납니다. 당시 JD는 디트로이트에서 디백스로 옮기고 나서도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수아레스는 2017년 JD 이후 처음으로 4홈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과 디백스가 계속 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카디널스에게 3연승을 하고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휴스턴에게 3연패를 당한 디백스는 셀러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키스, 컵스, 매츠, 신시내티, 시애틀의 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위와 5경기 반차인 와일드카드 경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수아레스를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상 지명권을 얻는 것보다는 트레이드 가치가 더 큽니다. 디백스는 2021년 6순위인 조던 롤러를 어떻게든 써야 하지만 수아레스를 비싸게 내놓고 팔리지 않으면 재계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디백스는 시장 규모에 비해 항상 공격적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스가 너무 비쌀 경우 대안은 라이언 맥맨입니다. 3루 수비가 뛰어나고 2루 수비도 가능한 맥맨은 쿠어스필드 타자라는 약점이 있지만 이적 후에도 잘할 수 있을지는 다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을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맥맨은 전반기 내내 부진했다가 후반기 시작 후 홈 6경기에서 5장타 7타점을 올렸습니다. 맥맨은 시즌이 끝나도 2년 3,200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제시 차베스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고글을 쓴 모습이 이봉주 선수와 닮아 차봉주라는 별명을 가진 차베스는 18년 커리어를 마치게 됐습니다. 재입단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웃팀에서 뛴 기록은 14팀인 리치힐과 에드윈 잭슨에 미치지 못하지만 11번의 트레이드 기록은 역대 최다에 해당됩니다. 애틀란타 스니커 감독은 올해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시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텍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곧 볼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정말로 애틀란타로 건너오게 됩니다. 차베스는 42라운드 선수로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걸 이뤘다. 멋진 여정이었다는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생애 소득은 2,500만 달러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